사전도 이래? 잘못 나와? 나온다고? 그럼 안심인데 이게 나에게만 뭐 그런 거 수십 년 됐거든. 마이크 잡을 때마다. 자, 역사서 가겠습니다. 우리 역사 공부잖아요. 그럼 당연히 역사책에 대한 부분을 잘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네. 보겠습니다. 초기 7대실록이 있었대요. 현재 전해지지 않아요. 편년통록, 김간희가 왕건의 가계들을 저술했대요. 일종의 뭐죠? 족보라고 적어놓는데 족보야. 전해지지 않아요. 편년통록이 족보인데 전해지지 않아요. 김부시 삼국사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1145년. 목적, 묘청에 난 진압 후 민신 수습과 국왕 중심의 정치체계를 강화할 목적이었다. 특징,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기전체 서술이래요. 기전체. 기전체가 공기, 세가, 시, 열전의 방식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기전체라고 한대요. (256쪽에) 중간에 보면 삼국사기가 있을 거예요. 체제 방식이 박스에 보시면 본기, 세가지 열전, 표라고 되어 있죠. 네, 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봐. 본기는 항제의 기록을 적는 거예요. 여기는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지는 어떤 사실들이에요.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열전은 이인들이라 보시면 돼요. 표는 시대에 따라서 쭉 표기하는 방식을 표라고 불러요. 왕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들 얘기해요. 자, 원래 기전체 중국에 쓰는 방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삼국사기에는 세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왕을 어디다 기록했다는 얘기야? 여기다 왕을 기록했대요. 왕의 역사를 기록했대요. 그래서 세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시험 포인트예요. 삼국사기는 본기 세 가지 열전의 방식이 기전체로 서술하였대요. 단, 세가가 없대요. 그럼 우리 왕은 어디에 기록했다? 본기에 기록했대요. 특징, 앞으로 다시 옵니다. 삼국사의 특징,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오, 삼국사기는 봐요. 유교적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네. 훗날 원간섭 기시기에 이지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사략이 있는데 여기는 성리학자가 썼기 때문에 성리학적 관점에서 서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삼국사기는 유학자 김부식이 편찬했기 때문에 유교적 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지연은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성리학적 관점에서 서술했다. 약간 다르죠? 사략이라는 책과 삼국사라는 책이 저자에 따라서 유교적 관점이냐 성리학적 관점이냐 다르다는 거 구분하시라고. 틀리시면 안 돼요. 아주 조그만 미세한 부분이에요. 기전체 서술, 본기, 세가 지열전의 방식이었다. 대신 삼국사기는 세가 없고 우리 왕의 황제의 기록인 본기에도 집어넣더라 정도까지. 신라 개성의식이래요. 네. 삼국사기는 신라 개성의식으로 보죠. 김부시 신라인이니까요.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더라.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사서가 되게 처음에 잘 나와요. 그 박스 자체가 잘 나옵니다. 자, 해동고승전, 동명왕평 두 개 묶어보시죠. 이렇게 좌측에 이렇게 두 개 묶고 그 밑에 삼류사와
지향홍길 이렇게 묶어보시죠. 쓰인 시기가 달라요. 요 시기는 무신정권 시기였어요. 원간섭기에 써야 됩니다. 오케이? 해동고승전. 우리 애국가 일절 한번 물어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외우셨나요? 무신정권 시기에 동해물과 백두산입니다. 원감석기는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삼재 들었나 봐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무신정권 시기에 동해물과 원간섭기의 삼재 구분할 것. 일단 기본 쓴 시기를 가장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모든 시험에 항상 시기를 물어봐. 시기와 영향이 있으니까요. 해동고승전. 삼국시대 승려 30명에 대한 전기를 기록했대요. 이규보의 동명항편. 가장 많이 나온 빈출이죠. 고구려를 건경한 동명항, 즉 주몽에 대한 업적을 칭송하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토대로 고구려 전통을 노래했대요. 동명항편. 주몽에 대한 얘기. 동명항편. 이건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지란 내에 주몽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동명항편이 있어요. 이렇게. 주몽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대요. 오케이?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 내에 동명에 대한 얘기가 있대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이상국집에 나오는 게 동명항 하나, 그 다음에 신품사연, 유신, 타년, 최우, 김생. 우리나라에 되게 글씨 잘 쓴 사람 4사람을 이렇게 써놨더래요. 북글씨 잘 쓴 사람. 유신, 타년, 최우, 김생. 이 사람은 신라 사람이죠. 아버지 고려 사람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라와 고려를 통틀어서 글씨 잘 쓴 사람. 동국이상집 내에 동명항편이 기록되어 있대요. 세 번째, 상정교구맹후. 무신정권 시기에, 최우주권 시기에 최초 기록상에 금속 활자본을 있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현재 전해지지 않아요?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현존 최고의 기록은 뭐죠? 직지심체 요절이죠. 통상 우리 직지가 현재까지는 가장 올드한 최고의 금속 활자 인쇄본이라고 해요. 저 세 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딱딱 머리 들어와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규보라는 아저씨가 최충원 시기에 최충원의 장자방 역할을 했던 아저씨야. 오케이? 최충원이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지라는 책 내에 우리가 처음에 나올 만한 건 3가지가 있더라. 공무원 시험에. 첫째가 동명항편, 주몽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더라. 두 번째, 신품사연. 신라 고려 글씨를 되게 잘 쓴 사람 4사람을 기록하고 있더라. 유신, 탄현, 최우, 김생. 상정고구매문. 우리나라 금속 활자본은 즉 상정고구매문이 28개가 만들었대. 28부를 만들었대. 개성에서 강화도로 급하게 오는데 챙겨놓았는데 와서 봤더니 없더라. 분실됐더라. 어디서 분실됐는지 모르겠지. 그게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있었다면 엄청난 보물이 됐겠지. 근데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지금 프랑스에 있는 일명 직지심체요절, 직지밖에 없더라. 우리 거지만 우리가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예. 프랑스 꽁시라고 하는 그 영사관이 돈 주고 사갔단 말이야. 사간 물건을 갖다 다시 달라고 얘기할 수 없지.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꼭 잡으셔야 돼요. 삼묵유사가입니다. 불교 중심의 소술. 삼국사의 누락 등을 다수 포함했대요. 제왕옹기, 유교 중심으로 불교와 도교를 포괄, 당군부터 충렬함까지 기록을 했대요.
자, 오른쪽에 조그만 설명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의 조선으로 설정해야 돼요. 단군이 크게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는 원간섭기라고 그랬잖아. 봐봐. 되게 쉬워. 원나라 애들을 봐봐. 원나라 애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기들은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되게 프라이드가 되게 강해. 몽골애들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들은 이거 꼴 보기 싫거든? 고려 사람들은. 그렇잖아. 야, 우리는 누구의 후예라고 얘기해야 되지? 야, 까불지 마. 우리 누구의 후예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 당군의 후예잖아. 야, 우리 당군의 후예, 마, 자식들아, 까불지 마. 야, 좀 뭐야죠? 원간섭 초기다 보니 뭐가 남아있죠? 국민들 사이에 저항의식이 남아있어. 우리 일제강점기에 저항의식이 있어서 독립운동 하듯이 쟤들이, 야, 우리 징기스칸 후예, 마, 우리가 말이야, 유럽도 정복하고 말이야, 어디서 점령하고, 엄청나게 얘기를 한다고. 야, 우리 당군이 있어, 임마, 이렇게 했네. 이 두 개 책의 공통점이 뭐죠? 당군을 지려고 하고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당군 특징. 저항의식이 남아있다. 삼국사 제야옹기는 핵심이 당군을 기점을 잡고 있더라. 계속 읽어볼게요. 당군 조선을 수정하고 전통 문화를 중시하였다. 제야옹기는 우리나라 역사, 중국의 역대 사적을 칠언고시로 기술하였다. 이걸 영사시라고도 하더라. 자, 제야옹기 중요한 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편과 2편에 중국의 역사와 우리 역사를 한 권의 책에다 묶어서, 한 세트로 묶어서 중국과 우리 하나로 책으로 묶었더라. 이렇게 한 세트로 묶었더라. 처음이에요. 처음 일이. 이런 경우 없었거든. 중국 책은 중국 책, 우리 거 나와야 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한 세트로 묶었다. 한 권에도 묶었다는 얘기야. 영사시. 예, 영사시라는 단어도 있죠. 밑에 영사시 같이 읽어보세요. 밑에 영사시가 뭐가 써져 있습니다. 영사시란 역사사실을 시가, 시라든가 노래를 통해서 읊는 형태로 동명왕편이나 제야옹기를 이러한 글짓체들 갖다가 영사체, 즉 다르게 표현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영웅들의 얘기를 파노라마식으로 우리가 영화라든가 드라마처럼 이렇게 쭉 전개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는 이걸 영사체라고 불러요. 오케이? 영사체는 7급 기출이에요. 7급 기출. 영웅들 일대기를 이렇게 풀어 쓰는 내용들이더라. 파노라마식 풀어 쓰는 얘기 방식을 영사시라고 또는 영사체라고 하더라. 자, 밑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대신에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삼국유사 부분에 신의사관의 밑줄 그어야 돼. 신의사관. 삼국유사의 신의사관 밑줄 그어야 돼. 그게 삼국사기로 하면 안 돼. 오케이? 삼국사기는 정사라고 불러. 국가기관이 춘추관에서 만들었으니까. 삼국유사는 우리에게는 야사라고 불러. 야사.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들 때 들렸자니까 개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삼국유사에는 신이 한 얘기를 기록했어요. 한자로 적어볼까요? 귀신 진짜. 이상한 이자. 귀신 나오고 이상한 얘기를 삼국유사는 기록했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 정사에서는 이거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삼국사기는 이거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호랑이하고 누가 불이 들어가서 마늘하고 쑥까지 21단 못한 사람이 되냐 이런 얘기가 삼국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정사가 아니지. 야사가 돼버리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 얘기는 어디 나와야 돼? 유사에 나와야 돼. 신이 한 얘기, 귀신 나오고 이상한 얘기는 삼국사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삼국유사에 이런 얘기 나오더라. 그 정도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간섭기 유교 사관에 부활됩니다. 고금록, 충렬왕, 천추궁경론, 충렬왕, 세대편년조료, 충렬왕, 번조편년 강목, 충수강. 이게 7급 기출이야. 끝에 게 번조편년 강목이 충수강임을 아는지를 물어봤어요. 7급 기출은 이거 나오게 되면 되게 어려워져요. 우리 9급 수업을 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들이 가장 어려운 게 역사책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어렵죠. 왜? 책은 읽지 않은데 암기하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 고급록은 총 3번의 책이 만들어진 다 전해지지 않아요. 기록만 남아있어요. 고급록이란 우리말로 번역하면 옛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고급록의 뜻은 뭐라고요? 옛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건 역사책이지, 쉽게 얘기해서. 옛 이야기를 기록한 거니까. 문종부터 숙종 때까지 박일량. 그리고 문종이 숙종인지 몰라요. 왜? 숙종 1년에 죽었으니까 박일량이. 그래서 슬러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박일량부터 숙종까지. 아니, 문종부터 숙종 때까지. 충렬왕 때 원부, 허공, 한강, 공면왕, 이인복. 이거 나오게 되면 되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아요. 출제자들이 아마 좀 꺼릴 것 같아요. 네. 고려말 밑에 보시면 사략이라는 단어 밑줄 보시면 사략. 이재현의 사략. 자, 보겠습니다. 아까 이재현은 뭐라고 그랬죠? 유교적 관점인가요? 성리학 관점인가요? 여기 적혀 있죠? 성리학적 관점에 적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이재현의 역사 써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성리학자입니다. 네. 먼 나라에 다녀왔죠. 그 이재현이 역사서를 한번 쓰고 싶었대요. 우리 역사를. 역사책을 썼는데 그 제목을 국사라고 명하고 싶었대요. 명명하고 싶었대요. 오케이? 그럼 쓰기 시작하면 쭉 써서, 네. 쭉 고려시대까지 쭉 쓰다가 갑작스레 이 사람이 사망해 버렸어요. 사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재현의 손자가 유품을 정리하는 도중에 역사책을 원고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손자들을 위해서 할아버지가 쓰고 싶은 책을 편찬하게 됐어요. 그런데 미완성이잖아요. 그죠?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약술했다. 그래서 사략이라고 명명을 했대요. 역사를 완성하지 못했다. 역사를 약술했다. 소략했다. 그래서 처음 등장한 게 사략이었던 거예요. 사략이었던 거예요. 이 책을 모티브로 해서 훗날 정도전 아저씨 아시죠? 조선 공국왕 아저씨. 정도전 아저씨가 책을 하나 적었대요. 이 사람의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써고 싶었대요. 그래서 고려국사다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들었대요. 지금 견본이죠. 견본을 중심으로 만들었대요. 고려국사를 만들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된다고. 그 다음에 공부 되게 잘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죠. 충녕군 세종대왕이죠. 왕자 시절부터 공부 되게 잘하는 인물이죠. 근데 세종의 스승이 고려 사람이에요. 스승이. 정도전과 나이벌 누군지 아시죠? 철퇴 맞고 죽은 사람 누군지 아시죠? 정도전과 라이벌 누구예요? 철퇴 맞고 선조교에 죽으신 분? 얘기해 주니까. 고려 정몽주의 제자가 세종대왕의 스승이에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충녕군 시기에, 세자 시기에 고려 역사를 많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겠지. 고려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겠지. 충녕군이 나중에 세종이 되고 난 다음에 정도전에 쓴 고려 역사를 읽어봤더니 내가 알고 배웠던, 스승을 배웠던 것에 비해 너무 편협된 거야. 이렇게 좁아졌다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가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미행을 해서 새로운 역사책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뭘까요? 예? 예. 고려사예요. 근데 문제는 한 30여 권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30권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읽는 사람이 되게 힘들겠죠. 그잖아요. 같은 역사책을 한 30권 책을 읽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고려사는 지금도 우리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시중에는 볼 수가 없어요. 저기 부산에 있는 무슨 대학이지? 부산대학교 말고
동아대학교 그 학술 단체에서 그걸 원서를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책 좌측에는 원서, 한문, 오른쪽에는 우리 글로 이렇게 서술했다고요. 그래서 양장본 이렇게 한 30권 넘게 만들어서 금액만 한 150만 원짜리 알고 있어요.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세종이 야, 좀 줄여봐 해서 쓴 책이 뭘까요? 요약했다 해서 뭐죠? 고려사, 절요 한 3권 정도로 줄였다는 거야. 됐어요? 지금 책 다 잡을 수 있죠, 그럼? 무조건 외운 것부터 계속 선후감을 쭉 봐봐요.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국사를 하려고 했대. 근데 이걸 뭐라고 만들었다? 사략으로 만들었대. 정도전이 만든 게 뭐다? 고려국사대. 세종대왕 때 정인지, 김종서 같은 사람이 만든 게 뭐죠? 고려사래요. 너무 많아요. 좀 줄여주세요. 요약했대. 절요. 총 몇 권이 나오는 거야? 5권이 나오셔야 된다고. 안 보고 여러분 쭉 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특징이 뭐야? 한 권 넣고 막 외우려고 하는, 왜, 누가 만들었지? 왜 만들었지? 생각도 안 해, 이러고. 흐름을 쭉 잡으라는 얘기야. 국사, 사략, 고려국사, 고려사, 고려사 절요 이런 식으로. 그럼 5권이 한눈에 내 머리 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쭉 적어 그대로. 복습하면 돼. 써보란 말이야. 그리고 오늘 복습할 때 선생님들 안 보고 쭉 한번 적어봐. 여기 역사책을 내가 5권 세트로 하나로 묶을 수 있네. 다 동일한 책인데 제목과 내용만 조금 다르네. 다 잡을 수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누가 책을 편찬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성리학의 수정 가겠습니다. 257쪽. 성리학의 수정 거죠. 공자 시기에 만들어진 게 유학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이데올로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데올로기를 처음 만든 게 유교라고. 다른 게 아니야.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 도덕을 얘기해. 뭐가? 이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유교, 유학이라고.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업그레이드. 성리학을 업그레이드 했대요. 유학이란 말은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가 만든 게 아니라 공자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정리했다. 오케이? 그래서 공자님 얘들 유학을 막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책을 하나 묶었어. 부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을 묶듯이. 그 책 제목이 뭐야? 논어인 거예요. 그 신라 유학자들이 논어를 막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공자가 유학에 대한 사상, 이데올로기를 쭉 적어놓은 걸 공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성리학도 마찬가지겠죠. 남송 때 주의가 만들기 시작했죠. 주의가. 오케이? 주의가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걸 업그레이드 생각하면 돼. 성리학, 성과 리, 불교와 도교의 가장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어야만 성리학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데올로기 들어가면 기본적인 종교인 불교, 도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심성론 같은 게 들어와야 돼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합니까, 악합니까? 성선설, 성악설이 등장 시작해요. 성선설, 성악설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